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관세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되면서 기술주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상승 랠리, 그 추세 분석과 더불어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관세 이슈 때문에 온도차가 좀 급격히 벌어지는 그렇죠. 흐름들 네,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어요. 일단은 오늘은 뭐 괜찮은 소식이 들렸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아예 타결은 아니고요. 그렇죠. 90일간 유예이고요. 고율 관세를 좀 낮춘 거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만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30%씩 10%, 10%는 의미가 없고 30%까지 중국의 관세를 낮춘 거는 일단 내고를 협상을 하자는 뜻이에요. 네. 근데 30%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침착할 필요는 있는데 관세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처음에 이슈를 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로 시작했어요? 관세 이슈요? 네. 그 공약 내세울 네.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당선되면서 네.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된 게 11월 6일입니다. 11월 5일하고 6일하고 중간값 하면요. 네. 현재 주가예요. 코스피, S&P 500이. 그 주가장으로 되돌림이었다. 예. 그래서 관세를 본격화하기 직전으로 완전히 돌아갔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간 측면이 있어요. 빨리 갔느냐 안 갔느냐 보려면 지금 말씀드린 AI가 11월 초보다 지금 더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잘 모르겠나요?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는 게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는 그 펀더멘트로 드라이브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AI 관련되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아직 품목 관세 해결이 안 됐죠. 그렇죠? 반도체. 네. 안 될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 AI는 더 나빠졌나요? 그러면 AI 투자는 나빠지지 않았죠. 그 파지티브하죠. 그럼 파지티브한 거예요. 긍정적이었는데 잠깐 계속 AI가 투자가 잘 된다고 막 뛰어들라고 보니까 뭐가 있었죠. 1월 달에 딥시크가 있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쟁이 더 격화돼서 미국이 중국하고의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죠. 그러니까 관세와 별도로 규제 이슈는 아직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AI 투자는 계속하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이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상태라면 중립적이다. 현재 주가 레벨이 11월 5일 레벨로 다 돌아갔고 삼성하이닉스도 그때 레벨로 다 갔거든요. 어저께 삼성전자 57,600원이요. 11월 5일인가 6일 딱 그 종가예요. 네. 예. 근데 엔비디아하고 애플은 못 갔죠. 엔비디아하고 애플은 아직까지는 조금 룸이 있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올라와야지 장이 완벽하게 원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그 다시 원래로 시작해야 되는데 반도체만 본다면 나빠진 건 없지만은 더 쉽게 올라갈 정도로 하기에는 아직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가 되돌림 현상이라는 그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리스크는 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하나하나 좀 따져볼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그 부분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관계? 그렇게 좀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그 HBM3E 이 인증을 기다리면서 무언가 메모리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딱 들었을 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어제 오늘 사이에 예. 그 관세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에서 올라가는 거 어저께 삼성이 많이 올랐죠. 오늘은 쉬고 있는데 거기 그 이슈 말고 두 개가 있었어요. 예. 이 현재는 루머입니다. 아직 확인된 게 아니에요. 일단 삼성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는 엔비디아에서의 최신 HBM 콜이 잘 안 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HBM3의 콜이 스풍지 승인이 원래 목표가 6월 달쯤 나게 돼 있는 목표였거든요.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루머 나온 게 내년도 HBM 수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을까요?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가격 협상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엔비디아가 왜? 삼성전자가 콜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탈만한 이슈. 좀 기분이 안 좋죠. 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그게 작년 이맘때 올해 물량을 이맘때 다 이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맘때 내년께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직 파이프라인에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고 그런 분석이
한 일간지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의 기대가 관세 말고도 콜 되고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앞서 나가는 거 아니고 갭을 확 줄이는 거 아니냐는 설익은 기대감이 어저께 반영된 게 하나 있고요. 네.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 설이기 실적.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28일날 실적 발표되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줄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5월달이니까 5월달 안 됐으니까 안 넘어갔으니까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으로 판매를 마음대로 못하죠. 예, 반도체. 그래서 뭐 칩도 뭐 변경해서 뭐 맞아.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예.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야 이거 중국 시장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제품을 좀 바꿔볼게. 나와서 어저께 나온 게 걔네가 중국 버전은 조금 낮은 버전이 H20이라는 버전인데 그 저사양을 조금 더 바꿔서 예, 예. 7월 달부터 내놓는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 그 GPU하고 같이 짝짝꿍되는 HB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원래 하게 돼 있었냐면 하이닉스가 하게 돼 있었거든요. 하이닉스 HBM이. 근데 그게 아니고 HBM이 아니고 그래픽 DDR, 고사양 DDR 제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삼성이 뒤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H20 중국 버전에 대해서 짝꿍이 되는 제품이 하이닉스의 HBM이 아니고 삼성의 GDDR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기사 내지는 기대감이 어제 오늘 사이에 나왔던 거예요. 둘 다 아직은 루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많이 갔던 거고 오늘은 글쎄 그거 기다려봐야지 않아? 제수랑이 얘기하는 거 들어봐야지. 그럼 제수랑은 5월 28일에 실적 발표되는데 아직 멀었잖아. 그럼 다음 주까지 기다리자. 왜? 혹시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컴퓨텍스 대만에서 하는 IT 전시회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직전에 기조연설을 제수랑이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뭔가 포인트가 나올 수도 혹시 있겠네요.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예.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예. 쉬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신다면은 한국에는 관세 말고도 여전히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것이 아직 남아 있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58,200원까지 종가 기준으로 네. 6% 오른 이유가 네. 그 두 가지가 크게 좀 자리 잡았네요. 관세 어쨌든, 말고도. 예, 관세 말고도 그 삼성전자에 드디어 이제 제품이 팔리나 그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 쪽도 네. 고객사로 맺을 수 있나라는 가능성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그 첫 번째 이슈로 돌아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속을 탈 수 있지만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니 가격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격 협상. 예, 가격 협상을 위한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언젠가 뭐 삼성전자가 조금 늦더라도 진입을 네네. 하게 되면 HBM 경쟁력이 붙게 되는 거니까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좋게 판단할 수밖에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엔비디아만 딱 놓고 보면 맞아요. 엔비디아라는 수요가 100이라는 게 고정돼 있고 하이닉스가 있는데 마이크론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치고 오면은 네. 가격에서 영향이 있으면 내년 거래도 가격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맞아요. 네. 근데 전제가 잘못된 게 하나 있죠. 엔비디아 수요가 많이 늘면 엔비디아 숫자가 100이고 그대로 해서 마켓시어가 뺏기는 게 아니고 이게 130으로 늘면은 그건 아직 모르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어쨌든 네. 칩 수요 엄청 많이 늘면은 네. 나눠가는 캐파가 또 그 넓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예. 하나. 엔비디아가 다 까먹었는데 작년 11월부터 나온 엔비디아의 그런 칩 말고 커스텀용으로 설계된 칩, 작년에 브로드컴 포함해서 약간 그런 쪽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맞춤형 맞춤형 같은 거 칩.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엔비디아가 예. 8, 90% 갖고 있지만 10% 20% 시장이 본격화 성장하면은 네, 그거는 네, 네, 누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검증이 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 맨 마지막으로 네. 딥시크가 전반적으로 칩 자체가 GPU 시장 자체의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AI 자체의 서비스가 늘어나면은 전체적인 반도체 칩 자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단기적인보다는 한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본다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요거를 빌미가 될 가능성이 하이닉스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약간 좀 추측이기도 하고 예상이기도 네, 해서 네, 네. 사실 투자 전략 방향성을 이렇게 막 쏠려가기에는 약간 좀 그렇죠. 어려운 점이 있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사실은요, 예, 예. 삼성전자가 6월 달에 콜이 나더라도요, 실제 물량이 대거
연말 연초에 올라가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를 약간은 괴롭힐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혼자 10% 20%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여지기 제한적인 때문에 거예요. 예.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확실히 다지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는 게 맞고요. 앞자리가 6자 바뀌는 건 혼자 가고 하이닉스는 10% 빠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당분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또 네. 우리가 반도체 전략도 기술주 전략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생성형 AI 다음은요. 네. 행동형 AI, 에이전틱 AI 뭐 이런 개념이 나오고 네, 네. 있는데 요거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네. 대리인이죠. 네. 그러니까 내 대리니까 내가 많은 걸 입력 안 해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어떤 알아듣고 실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뭘 해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지불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AI 매니저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챗GPT 하는 건 우리가 주는 거 가지고 답만 하는 거잖아요. 네, 일문일답이 아니고 생각을 좀 길게 해요. 생각을 길게 하는 건 뭐죠?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좀 생각이 오래 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성이 부여되고 생각을 오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도체 AI 칩에 대한 성능이나 예. 아니면 그 수량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젠슨하게 얘기하기로는 생성형 AI보다는 이 추론형 AI고 이 에이전트 대리화되는 것이 완전히 100% 바뀌면은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50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의 반도체 수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칩 간에는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경쟁할지 모르지만 그런 칩을 가지고 AI를 서비스하는 셉이라든지 뭐 IBM이라든지 이 애플리케이션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팔란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지금 코멘트는 미래지향적으로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본부장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가 서로 뭐라 그럴까 대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또 우리가 네.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협업이라는 협업이라는 게 서로 나눠 쓰는 거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게 어떤 에이전트 A라는 기능을 에이전트 시키면은 그 AI 에이전트하고 B라는 기능하고 C라는 기능을 모두 각각의 다른 그 에이전트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에이전트끼리 서로 주고받고 해서 주인님이 시킨 거를 우리 잘 모아서 하자라고 하는데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에이전트들이 서로 프로토콜, 규격, 얘기할 수 있는 규격이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예. 그 규격을 통일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규격들을 구글이 준비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채택해서 앞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ATA A2A. 이렇게 프로토콜이 만들어졌다는 게 얼마 전에 나왔고요. 우리 이거 협약하기 전에 이제 관세 있기 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네요. 주가가 가는 이유도 있는 거고 구글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건데 구글은 거꾸로 이제 AI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검색이 메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AI가 너무 검색 시장을 뺏기면 어떡하는 우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분리될 수도 있다 뭐 반독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구글은 다른 이슈 때문에 주가 못 가는 거고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흥분하지 않지만 꾸준히 지금 6개월 동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디벨로프먼트는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트화되는 AI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디벨로프먼트가 잘 되고 있다. 긍정적인 거죠. 요거는 우리한테도 간접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언어를 쓰면서 네. 소통이 더 원활해지는 그렇죠. 그런 AI 시대가 됐다고 맞습니다. 보여지면 되는 거잖아요. 기업 간. 그러면은 그 개념은 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네.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입한 네네. 그 MCP 네네. 그리고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네. 에이전트하고 프로토콜이 이제 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약간 추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맥락이 좀 네. 고도화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챗GPT 하는 거 말귀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귀를 알아먹어야 된다. 그게 뭐죠? 여러 가지 맥락을 이해되는 기본적인 그런 거의 소프트웨어가 원래 있었어요. 추론형 AI 같은. 예, 추론형에서 이게 MCP라는 단어가 멀티칩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 얘기하는 거 말고 원어인 거 말고 여기서는 멀티 컨텍스트 프로토콜, 네. 컨텍스트 맥락
그러니까 맥락을 여러 가지 맥락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이 원래 준비되어 있었는데 MCP라는 맥락을 이해하는 프로토콜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하고 그 통신하는 이해시키는 그거하고 짬뽕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한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쪽에 그 기술자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널린다라고 기대해도 되는데 항상 속도죠. 이게 갑자기 이런 거가 된 것이 100%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한 달, 두 달, 석 달, 한 분기, 두 분기 지나가면서 이게 5%, 10% 올라가는 거니까 방향성은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세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더 좋은 거고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거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드웨어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얘기하듯이 애플하고 엔비디아지만 사실은 우리 6개월 되면은 작년 11월보다 주가가 엔비디아하고 애플을 안 갔다 그랬잖아요. 셉하고 IBM하고 팔란티어는 난리가 났잖아요. 어저께 오늘은 관세가 완화되니까 다른 쪽에 올라가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시장이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구글과 오픈 AI도 올해 초에 채택을 이제 했다라는 이슈도 그렇죠. 맞습니다.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투자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담한 대담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